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꼭 그 양도숙세 할 때 되면 꼭 이렇단 말이죠. 이게 오늘 많이 또 보니까 결석하시는데, 양도숙세 할 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꼭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월 달에 초에 바로 그냥 양도숙세로 핵심 요약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을 들어야지 또 5월 달에 적응이 되는데 안 들었단 말이죠, 또. 자, 224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그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6월 1일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개인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 합산과세예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네? 개인별 합산이고, 개인별 합산이죠. 부부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법인은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법인별로, 단체별로, 법인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별로 합산하고, 그래서 개인은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주택에 자 고급주택 포함해요, 제외해요? 고급주택 포함이고,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과세했으니까 별장 제외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자, 토지를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자, 우리 지난번에 문제 풀어봤지만, 기출문제 봤지만,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토지가 나오면 항상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얘가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먼저 구분한 다음에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지 그냥 섣불리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악장용이든 건축물 아니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또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에서 요건, 그러면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의 요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임대기간 5년, 이거 일단 현재까지는 임대기간 5년이니까 이거 기억하고, 요건에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죠?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종부세 납세무자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자, 주택분 같으면 공시가격 합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혜택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쵸?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적으로 9억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반드시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 비율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5억 원 공제합니다. 왜?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무 없죠?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과세 비율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은 자,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영어 2,
최저 0.5%부터 최고 2%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도진세 적용됩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분 별장을 제외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04, 0.1에서 0.4, 0104 4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 종부세는 주택분은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도진세율. 리듬을 타면서 외워야 돼 자꾸 여러분들. 052 이러면서 5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도진세율 적용된다. 이거만 알면 되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3단계 초과도진세율. 그 다음에 세액 계산할 때,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요,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 잘 봐야 돼요. 질문을.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2주택자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없습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자, 먼저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부터요? 60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30세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보유? 3년 보유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죠. 바꾼다면 3년 보유로 바뀝니다.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30세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40% 세액 공제해 줍니다. 중복 공제 허용돼야 안 돼요.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되기 때문에, 자, 1세 1주택자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세액 공제 몇 프로?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요 1세대 1주택 이거 자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혜택들을 과세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를 줍니다. 그럴 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주주택이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이렇게 얘네들은 주택수 계산을 제외하니까. 또 혼인한 날로부터요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5년 동안. 또 노부모 동거부양의 세대 합쳤을 때 합가 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 1주택자로 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효자 가정이 이렇게 분립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합가 한 날부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 1주택자로 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거주자인 개인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네, 자, 어디로 합니까? 주소지. 국세는 납세지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세는 물건 소지니까. 자, 종부세 납세문자가 개인이 거주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는 징수가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그죠? 고지서 날라오는데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종부세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합니까?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종부세 납기는 재산세하고 달리 과세 대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닙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재산세하고 달리 재산세랑 슬쩍 바꿔놔요. 자,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고지서 휴통에 날라온 거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휴통에 들어갔으니까 없었던 것을 보고, 자, 신고납부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요, 여기 이제 없지만 기본세 없어도, 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종부세는 원칙은 이제 정부부가세이기 때문에 가산금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내가 신고납부기한 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 이제 하게 되는데,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